주식 역시 채권의 가치평가와 동일한 원칙으로 계산을 합니다. 한마디로 주식으로 인해 가질 수 있는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를 현재 가치로 보는 게 주식평가의 기본 방식인데요. 그런데 주식회사는 법인의 형태를 띠고 있죠. 그러니까 주식을 발행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런데 법인이라 하면 법인 명의의 재산을 보유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법이 인정한 자연인과 같은 요건, 권리와 의무를 주는 것을 법인이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회사의 재산을 함부로 주주라 하더라도, 주인이라 하더라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가져가게 되면 횡령이 되고요. 그래서 합법적으로 가져가거나 나눠줄 수 있는 방식이 필요하죠. 그 방식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배당으로 기업의 재산을 주주에게 나눠주는 행위고요. 다른 하나는 여러분이 시장에서 주식을 사고 팔아서 그 얻는 자본 차익을 얻는 것 말합니다. 1년으로 짧게 수익률을 생각해 보면요. 여기서 배당금은 정확히 1년 뒤에 받고 주식을 팔았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1년 뒤의 수익률 R은 배당금과 1년 뒤의 시세 차익을 현재 주식 구매 가액으로 나눠주면 나오겠죠. 이 식을 현재 주식가액 P0로 해서 전환하면 어떻게 될까요? 앞서 얘기한 배당금과 매각대금의 현재 가치 합이죠. 예. 참고로 여기서 기대 수익률 혹은 할인율 모두 R로 표시했는데요. 재무 관련 도서 중에는 주식의 수익률을 K로 표시한 서도 상당합니다. R이 아니라 K로 표시합니다. 부채와 자본 비용 조달 관점에서 둘을 좀 구분하기 위해서이기도 하고요. 그렇긴 한데 현재는 개론적인 소개 중심이기 때문에 둘의 차이를 현재 구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돼서 모두 R로 표시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여간 이런 식의 확장을 통해서 이 식의 확장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주식의 가치를 구하는지 다음 장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을 통해서 앞으로 창출하게 될 현금 흐름의 종류는 배당과 주식 차익 뿐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때 주식 차익에 대해서 약간의 가정을 통해서 배당만이 현금 흐름일 수 있다. 이렇게 이게 변환될 수 있는데요. 이 가정이 그렇게 억지스럽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요. 이를 배당평가 모형이라고 합니다. 우선 앞의 식을 좀 확장해 볼 건데요. 1년 보유가 아니라 2년 보유라면 어떻게 될까요? 네. 식이 이런 식으로 바뀌겠죠. 이런 식으로 계속 확장해가면 어떻게 될까요? 네, 이런 식으로 바뀌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엄청난 미래의 PN, 예, 엄청난 미래죠. 예.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N이 무한히 커진다면 마지막 시세 차익은 0이 되겠죠. 현재 가치로 봤을 때. 그러면 식을 다음같이 좀 심플하게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세 차익을 통한 캐피탈 게인은 없어지고 배당만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배당 평가 모형이라고 부릅니다. 예, DDM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냥 뭐 앞에 약자만 딴 거죠. 예, 이니셜만 따서 DDM이라고 부릅니다. 다음은 이 배당의 형태를 일정한 게 좀 가정을 해가지고 가치를 산정하는 식을 좀 도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배당이 성장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정은 매 기수 배당이 일정하다입니다. 그렇다면 채권의 콘솔이랑 차이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식이 이렇게 도출되죠. 예. 다음은 앞에서 본 그 배당이 항상 일정한 게 아니라 변하는 게 당연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일반적인 기업 같은 경우는 배당 정책에 의해서 배당이 일정한 경우도 있지만 기업이 성장하는 경우에는 어떤 특정 부분의 성장률을 고려해 줄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이번에는 뭐 일정하게 배당이 성장하는 주식의 경우인데요. 배당의 성장률이 G로 계속 배당의 액수가 계속 커지는 거죠.
매년 갈수록 배당이 성장률만큼 G만큼 커지는 겁니다. 그럼 이 내용을 앞에 DDM에 넣어 보겠습니다. 그 후에 이런 식의 공비를 빼내면 이렇게 정리가 될 거라고 봅니다. 앞에서 도출된 식을 무한등비급수의 공비를 통한 식으로 바꾸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다음 기에 배당액의 요구 수익률과 성장률을 통해서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방식을 처음으로 발표한 분이 토론토 대학의 고든이란 분인데요. 메이런 고든의 이름을 따서 고든 모델, 예. 혹은 고든 성장 모델이라고도 합니다. 물론 여기서 기업의 배당 수익률은 요구 수익률보다 낮아야 됩니다. 배당 성장률, 예. 배당 성장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커지게 되면 마이너스가 되니까 이 식을 쓸 수 없겠죠. 예. 높은 경우가 일시적일 수는 있겠지만 계속 높을 수는 없을 거라고 보는 게 합리적일 겁니다. 그래서 고도 성장기에 뭔가 일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고도 성장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 따로 떼어내서 그 부분의 현금 흐름만 현가하고 그 후에 성장기에는 다시 이 고든 모델을 쓰거나, 아니면 그 성장기가 멈췄다라고 하면 그냥 앞서 말한 DDM을 써서 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앞에 배당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업 같은 경우에는 매년 일정한 금액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앞서 말한 제로 그로스 모델을 쓰시면 되는데, 그렇지만 사실 아까 말씀드린 인플레이션 등에서 발생하다 보니까 피셔 효과로 인해서 일정 부분 계속 배당액을 증가시켜주는 기업이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잠시 언급했던 고도 성장기를 잠시 겪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성장을 겪는 그런 경우가 벤처기업 같은 경우는 몇 년 동안 몇백 % 성장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업마다 좀 성장기가 다른 게 일반 현실에서 좀 더 관찰하기 쉽겠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성장기가 다른 게 일반적이라는 얘기인데, 대략 성장기가 두 종류를 경험한다고 해보겠습니다. 두 종류를 통해서 할 수 있게 되면 3종류, 4종류, 5종류가 있더라도, 종류가 많더라도 그 기간별로 잘라서 여러분이 다시 계산할 수 있는 방식을 배울 수 있게 되니까 두 종류만 하면 나머지 다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두 종류 경험한다고 산정하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성장률을 비롯해서 앞에서부터 DDM과 고든 모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모든 배당 금액도 예측 가능해야 한다는 전제가 있긴 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사람마다 그 예측 금액, 배당에 대한 예측 금액과 성장률에 대한 예측이 다 다르다 보니까 주가가 그렇게 요동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여하간 어느 특정 시점까지 예측 가능한 특정 성장률을 가정하고 그 뒤에는 고든 모델처럼 일정 성장하는 모델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필요한 사항은 미래의 배당 금액과 고든 성장 모델에 접어들었을 때 기업 주가를 예측해야 하는 거죠. 그 후에 그냥 이 부분들 모두 다 현가에서 더하면 되겠죠. 그럼 그 배당의 예측 가능 성장률을 우선 G1이라 부르면 해당 기간의 배당의 변화는 계속 이렇게 일정 부분 계속 성장할 거라고 봅니다. 예. 계속 G1이 계속 곱해져서 늘어나는 거겠죠. 예. 그 예측 기간 N이 지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성장률이 G2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예. 성장률이 G1, N 기간이 지나면 그 다음부터 G2로 성장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한 배당 내역을 좀 다시 도식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로 좀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N년 동안 G1으로 배당이 성장한 후에 그 다음부터는 G2로 계속 성장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여기에 기간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배당을 표시해 보면요. 배당은 1년에 한 번이 원칙입니다. 물론 중간 배당이 있지만 중간 배당은 원칙적으로 지난 배당에 줬어야 할 몫을 좀
중간에 다른 배당을 주기 전에 나눠주는 형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년에 한 번으로 버는 것도 무리가 없고요. 현실적으로도 그게 맞다고 봅니다. 또 그런 상황에서 물론 여러분 가정 주식도 기초에 산다고 해야겠죠. 여기 나온 것처럼 첫 번째 배당은 기초에 산 배당, 기초에 받았을 배당의 지원을 곱한 값이 나겠죠.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첫 번째 배당은 지난 배당의 지원만큼 성장한 값입니다. 그 다음은 거기에 다시 지원만큼 성장을 하겠고요. 이렇게 해서 N년째의 배당은 기초 배당에서 지원을 N승한 값을 통해서 구할 수 있겠죠. 예. 그 후부터는 어떻게 되나요? 지난 페이지에서 얘기했겠지만 성장률이 G1에서 G2로 바뀌기 때문에 N년째 배당 금액의 G2만큼의 성장률을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앞에서 본 산식의 변화랑 그래프를 통해서 두 개의 연금 공식을 통해서 가치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지원 성장기만 있는 주식의 가치입니다. 이를 PA라고 하겠습니다. 다른 하나는 N1기부터 시작하는 영구 현금의 가치죠. 이 둘을 더하면 될 것입니다. 예. PA와 PB를 더하면 되죠. 예. 앞에 식에서 PA 같은 경우는 현재 가치로 정리된 반면에 PB 같은 경우에는 특정 책에서는 그냥 이 앞장에서는 현재 가치화 했지만 현가하지 않은 그 앞에 그 고든 성장 모형 그 가격에 그냥 그 부분만 나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 이를 현가해야 하겠죠. 그런 책을 여러분이 공부하신다면 그러면은 뭐 다시 두 개를 합친 가격은 합쳐서 나온 그 주가를 계산하는 방식은 이런 식이 될 텐데요. 그 앞서 말한 그런 다른 책의 경우에 일반적으로 이 부분만 PB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요. 이런 부분을 현가하기 위해서 해당 부분이 붙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단적으로 딱 이런 형태의 기업은 어떤 기업이 현실에서 많이 발견할 수 있을까요? 네. 가장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거는요. 우리나라에서는 좀 발견하기 어렵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제약기업이 워낙 발달했잖아요. 예, 첨단 제약기업이 이런 형태를 가끔 많이 보입니다. 획기적인 신약을 만들면 약의 특허 기간 동안에는 기록적인 성장을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특허 기간이 종료가 되면 종료된 시점부터 해서 복제약이 많이 나오죠. 제네릭이나 바이오시밀러 업체들이 그 약을 특허가 만료되기 때문에 그대로 다시 만들어서 복제약을 출시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시장 성장률, 약의 시장 성장률 이상의 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려워지고요. 그 이후에는 그 약에 대한 시장이 포화가 됐다면 그 이후에는 성장률이 제로가 되는 거죠. 그런 식의 세 개의 시점으로 일반적으로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그 기업 같은 경우는 계속적인 고도 성장을 많이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기 때문에 제약 기업들이 R&D 투자율이 가장 높은 기업인 이유이기도 합니다.